안녕하세요. 빌딩노드 오동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향후 빌딩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발표했지만 그건 빌딩에 대한 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나 주거 정책에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현 정부도 그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공급 확대,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세 번째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금리도 높았고 대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2년, 3년간 공급이 스톱됐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계속 나올 아파트나 주택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제는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19주째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저번 주 대비 0.26% 올랐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하거나 계속 상승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한다는 건 뭐냐? 낡은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어떤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간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걸 후보 때부터 계속 공약으로 얘기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에서는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완화시키거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사업 시간을 줄여보겠다. 시행자의 어떤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들은 다른 유튜브에서나 아파트 전문으로 하신 분들한테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솔직히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지금 내가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내 집은 영영 안녕이겠구나 그런 심리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수요라든가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까지 합쳐서 지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실상으로 부족한 게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금리는 동결이었고 5월달에 한국 금리는 0.25%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꼭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신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현 정부와 같은 색깔을 보였던 정부들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현 정부도 세금을 건드리지 않을까. 그러면 대출이라든가 세금을 규제하면은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든다 라고 하는 조바심이 좀 들겠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매입을 하자라고 하는 수요도 좀 많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상황이 조금 어긋나기도 하고 맞춰지기도 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빌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빌딩이 구분 지어져서 다른 어떤 재테크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파트가 선행하고 빌딩은 후행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빌딩 가격이 오르고요. 가격이 떨어지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빌딩 가격이 떨어진 걸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빌딩 가격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빌딩 가격도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예로 6월달 접어들어서 빌딩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빌딩 투자로 돌아서기도 하시고 또는 아파트를 전세 주신 분들이 그 전세금 가지고 빌딩 투자를 하시기도 계시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제 고객분들도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빌딩 거래 형태를 보면 예전 상승장일 때는 시세 차익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를 많이 하셨죠. 내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게 없더라도 한 3년이나 5년 보유하고 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 위주의 투자를 좀 많이 하신 편이고요. 현재 빌딩 거래의 흐름을 보시면은 현금 흐름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고 어느 정도는 현금이 돌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근생 투자보다는 호스텔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투자 패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그동안 공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하더라도 공실이 100%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꼬마 빌딩에서 공실이 발생되면 난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빌딩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또한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빌딩을 매입하시거나 또는 저처럼 임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또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실 리스크가 100%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년 전, 1년 전에 완공하신 분들은 아직도 공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임대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 또한 매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대로 내기보다는 나는 이자 내겠다 라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실수요자로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딩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금 투자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를 하시거나 실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를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파트를 포함한 빌딩도 다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안전한 자산이다 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리스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좋은 위치에 임차 구성이 안전한 빌딩을 매입하시는 것 또한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이고 그것 또한 현재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